안녕하십니까. 아세만의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절대 짓거나 사지 마라라는 제목에 대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00만 이상의 조회수가 있고 몇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한 일부 유명 유튜버들이 하는 말인데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거나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말로서 많은 분들의 기회비용을 상실하게 만드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분들이 본인의 집을 지어본 경험, 정확하게 말해서 본인의 집을 건축업체나 업자에게 맡겨본 경험이 전부이거나 타인의 신축 현장을 일부 간접 경험을 해보시거나 건축 전문가의 여러 경험담만을 듣고서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건축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 행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거나 설계 자체를 너무 도외시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얘기는 설계입니다. 그분들은 건축의 기본인 설계에 대한 개념도 상식도 없는 것 같았고 설계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전혀 배제하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일단 2년 정도를 남이 지어놓은 전원주택에 살아보고서 거기에서 겪은 불편함들을 반영해서 집을 지으라는 말도 있었고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으니까 남의 전원주택에서 전월세를 먼저 살아보는 안충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집을 짓는다는 조그만 짓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설령 계집 하나를 짓는다 하더라도 설계도면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치수가 나오는 스케치라도 있어야 제대로 짓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직이나 수평, 선형과 대각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은 설계에서 시작해서 설계로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인 전원주택의 설계는 전혀 다릅니다. 전원주택이란 아파트처럼 획일화된 그런 구조의 기성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정확하게 말해서 전원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지어져야 하는데 사시는 분이 직접 설계에 관여하시거나 본인이나 가족의 의견을 충분히 설계에 반영시켜서 나와 우리 가족이 원하는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데요. 설계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건축사가 무엇을 하는 분들일까요? 일반인들은 공간의 구성이나 배치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 감각이 조금 부족하고 떨어지는 편입니다. 몇 평이라고 말을 하면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을 생각해서 대략적인 가늠을 해보지만 방 하나가 몇 평이며 거실이 몇 평이고 주방이 화장실이 몇 평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사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길이의 최소 단위인 밀리미터로 공간을 구성하고 계획하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설계를 배제하고 어떻게 남의 집에서 2년을 먼저 살아보고 거기에서 겪은 잘못되고 모순된 것을 내 집을 지을 때 반영하라고 하는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집을 짓는다면 남의 집에 전 월세를 살아볼 필요는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해본다면 내게 맞지 않는 신발을 2달 신어보라고 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땅이며 땅값인데요. 전원생활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땅을 이미 구입한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2년 동안 비워두라는 말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전원주택을 짓지 않고 전월세를 살아보려고 지금 땅을 사지 않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년 동안 그 땅값이 현재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땅은 남도 좋게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땅을 2년 동안 살아본 뒤에 2년 뒤에 사려고 한다면 현재보다 많이 상승한 땅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땅들을 찾아봐야 할 테고 2년 전 기준으로는 땅을 살 수가 없다고 단정지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른 그 땅값은 어떻게 설명할지도 궁금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값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집값이 떨어질 확률은 있기는 합니다만 정석대로 제대로 잘 지은 집은 집값이 그렇게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전원주택을 투자의 가치로 생각하신다면 집을 짓지 않아야 합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주식이나 상가 투자 등을 계획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전원주택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려고 들어가는데 그 가치를 따지는 건, 그리고 비용 대비를 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펜션으로 놀러를 갑니다. 대여비 등의 비용이 들게 되겠죠. 즐기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걸 아까워한다면 가지 말아야 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 분들이 전원주택 짓지도 사지도 마라 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가지 예상되는 답은 있습니다. 본인들이 집을 잘못 지어본 경험에 의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나 일부 지인들의 일부 경험을 일반화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는 전문가가 합니다. 물론 중소도시에 있는 허가를 전문으로 하는 설계 사무소에서는 인허가 도면만을 제작해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비는 저렴한 편이죠. 이미 여러 차례 만들어진 도면을 사용하기도 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사실 그 도면으로 건축 공사를 시공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많이 아쉬운 점이 도면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한 채를 설계를 하는데 1,000만 원대부터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대형 주택이 아닌 일반 중소형 주택일 경우에는 그보다는 낮은 금액이지만 허가방의 비용보다는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의뢰한 소비자인 건축주의 의견을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자가 적극 반영하고, 그리고 설계자의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도면에 녹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축주의 예산을 고려해서 건축 양식인 철근 콘크리트 주택, 조립식 주택인 목조주택과 스틸하우스, 그리고 경량 철골 주택인 판넬 주택, 그 외에 구조체 등을 결정을 하게 되고, 땅 모양에 따라 방위와 배치를 구상하고 상시 거주 인원을 고려해서 건축 면적을 협의하고, 그런 절차 후에 가도면을 제작하고 계획도면을 제작하며 건축주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설계를 진행하고, 최종 실시도면을 제작해서 품질 좋고 완성도 높은 설계를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언급한 유튜버 분 말씀대로 한다면 2년을 남의 집에서 전월세를 살았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사항인 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 집은 과연 어떻게 지어질지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정 비용을 지불해서 완성도 높은 좋은 설계를 해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원주택 절대로 짓거나 사지 마라라는 말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원주택 절대 짓거나 사지도 마라라는 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의 전원주택과 전원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